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음탕녀와 정전녀 그 사이의 암행어사. 조선 성종 때의 일입니다. 어사조이가 충청도 괴산을 지나 연풍 근처 주막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한쪽에 모여 두런두런 떠들고 있기에 조이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나무골 주막집에서 계집 사건으로 칼부림이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먹에서 여자로 인해 칼부림이라. 남자가 여자를 겁탈하려 했다는 말도 들렸고 여자가 먼저 꼬리를 쳤다는 반박도 들렸습니다. 어쨌거나 현재는 남자가 성폭행범으로 여겨져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주막은 이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궁금함을 느낀 조이가 더 가까이 다가가니 사람들은 이제 얘기가 끝났다는 듯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조이는 주모에게 조금 전에 들은 소나무골 주막에 대해 물었습니다. 주모는 영업도 하지 않는 그런 집에 왜 굳이 관심을 갖냐며 사내는 모두 여자를 밝힌다고 핀잔주면서도 조이에게 그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약간 헷갈리지만 어디에 있는지 대략 알 것 같았습니다. 조이는 서둘러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초행길인지라 조이는 해가 거의 다 진 뒤에야 겨우 문제의 주막집에 다다랐습니다. 주인 계시오. 하룻밤 드세고 갑시다. 조이가 말한 드세다는 길을 가다가 쉴만한 곳에 들어가 밤을 지내다 라는 뜻을 지닌 우리말입니다. 나그네의 목소리를 듣고 안에서 젊은 여인이 나오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객주를 했지만 지금은 손을 치지 않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다른 곳으로 가세요. 조이가 여인의 얼굴을 보니 그다지 뛰어난 미인이 아니었고 이른바 끼를 부리는 여자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이가 말했습니다. 매우 지쳐서 오늘은 더 걷기 힘듭니다. 부엌에서라도 좋으니 하룻밤 신세를 집시다. 조이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애걸가자 여인은 나그네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조이의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얼굴은 말쑥했고 전체적으로 인품이 느껴지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안심이 됐는지 여인은 할 수 없다는 듯이 응낙했습니다. 정 그러시면 들어오세요. 여인은 부엌이 아니라 방으로 조이를 안내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근처에 주막이 여러 채 있었으나 화적대 등살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다른 데로 이사 갔습니다. 저희 집만 남았습니다만 이제는 영업하지 않고 그나마 방도 이것뿐입니다. 젊은 남녀 두 사람이 단칸방에 함께 있으려니 어쩐지 거북하고 어색했습니다. 여인은 잠깐 기다리라며 부엌으로 가서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조이는 많이 걸어 몹시 시장하던 터라 밥그릇을 긋다시피 다 먹었고 식사를 마치니 이내 피곤이 몰려와서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인이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펴주며 말했습니다. 피곤하신 모양이니 누우시지요. 조이는 잠이 올 것 같기에 염치불고하고 여인이 시키는 대로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누우니 피곤한데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밥상을 치우고 조심스레 윗목에 누웠습니다. 사방이 조용한 가운데 두 사람의 숨소리만 서로에게 들렸습니다. 조이가 눈을 감은 채 잠을 계속 청하는 중에 여인은 여인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깔끔한 외모의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 까닭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가 싶더니 여인이 슬며시 아랫목 남자에게로 접근해 왔습니다. 조이가 일부러 코고는 소리를 내자 여인은 손으로 남자의 얼굴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조이가 가만히 있자 여인은 남자의 허리깨를 손으로 쿡쿡 찔러 보기도 하고 다시 손으로 얼굴을 매만지기도 하면서 유혹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이는 아무런 반응 없이
일부러 숨소리를 높여 자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문득 조이가 진짜 사내인지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고자인가? 한번 확인해 보자. 여인은 슬그머니 남자의 그 부위를 매만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축 처져 있을 줄 알았던 그놈이 장엄하게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여인이 이리저리 자극하는 동안 조이는 인내심을 가지고 참았지만 동물적인 그놈은 흥분하여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이부자리 속의 태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비로소 조이가 잠자고 있지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정말로 자는 중이라면 성적 자극이 통하지 않을 테니까요. 여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야, 안 자고 있었네. 여인은 이젠 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일부러 같은 재채기를 연거푸했습니다. 유혹에 응하든 계속 가만히 있든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기에 조이는 순간적으로 갈등했습니다. 정숙해 보였건만 당돌한 계집이구나. 조이가 여인의 손을 슬쩍 치우며 옆으로 돌아 누울 때 알몸 상태의 여인이 다가와 바짝 붙었습니다. 젊은 여인의 향취가 조이의 코끝을 자극하고 밀착한 풍만한 가슴이 성욕에 강렬한 불을 붙였습니다. 음에 사람 죽겠네. 조이는 더 이상 유혹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등잔불을 켰습니다. 알몸이 노출되자 여인은 부끄러운 듯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조이는 성난 아랫도리의 희망과 달리 이성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비록 술집 여자 같기는 하나 일방적으로 이게 무슨 짓이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반성하기는커녕 앵돌아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앵돌다는 백토라지다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랫도리는 씩씩하건만 마음에 없는 말을 하시네요. 그 말에 조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바지를 추스르고 헛기침을 한 후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오. 부끄러운 줄 아시오. 깊은 밤에 단 둘뿐인데 별말 다 듣네요. 여인이 시큰둥하게 나오자 조이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나무단에서 회초리 한 개를 꽂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여인은 이불에 들어가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조이가 여인을 깨우기 위해 흔들자 여인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 양반이 밤중에 왜 사람을 깨워요? 남녀가 유별한데 야밤에 별일이네. 여인은 남자에게 유혹을 뒤집어 씌우자는 심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난 조이는 여인에게 요망한 계집이라면서 회초리를 맞아야 하니 당장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버릇을 좀 고쳐야겠소. 어서 일어나 종아리를 거두시오.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이내 한 남자가 방에 들어섰습니다. 당황한 조이가 웬 사내인가 하는 눈길로 쳐다볼 때 여인은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 왔어요. 이 양반이 자꾸 성가시게 구네요. 그렇지만 사내는 여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조이에게 다가와 넙죽절을 한 뒤에 공손히 말했습니다. 생원님, 이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저 유망한 계집은 소인의 처이온데 소인이 아까부터 밖에서 다 엿듣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하룻밤 머문 길손이 저 계집한테 생원님과 똑같은 경우를 당했습지요. 그걸 모르고 밖에서 돌아온 소인이 오해하여 그만 그 사람을 칼로 찔렀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사내가 이어 말했습니다. 유행이 그 사람은 죽지 않았고 이골 포교에게 간통죄로 포박되어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옥에서 결코 자기가 먼저 한 짓이 아니고 여인이 먼저 꼬리를 쳤다고 주장합니다. 관가에서는 소인처의 말을 믿어서 그를 가뒀지만 좀 의심스러웠는데 이제는 확실히 제 여편네에게 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말을 마친 사내가 거듭 사과의 뜻을 나타내자 상황을 파악한 조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나는 손이 하룻밤 신세를 지려다 일이 이쯤 됐소이다. 미안할 뿐이요.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소인의 여편네에게 행실을 가르쳐 주시니 그 은혜가 태산 같습니다. 생원님이 아니었다면 여편네의 못된 행실은 계속됐을 것입니다. 사내의 말에 조이가 점잖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 있는 법이요. 당신 부인도 처음부터 나를 유혹한 것은 아니라오. 조이는 이어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은 깊은 산골의 삶으로 사람 그리워하는 심정임을 알겠소. 그러나 더는 오해 없도록 처신하는 게 좋겠소이다. 조이의 말에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매우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 사내는 집을 자주 비운 자신의 처신을 반성하겠다면서 아내에게 술상을 차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이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생원님 덕분에 정신 차리고 살게 됐습니다. 부인도 크게 깨달았으니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에다. 이튿날 아침 조이는 그 고을 관아를 찾아가서 사또에게 어사 신문을 밝히고 칼부림으로 부상당한 간 통제 죄인을 불러 지난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들어보니 조이가 겪은 일과 똑같았기에 무죄로 방면했습니다. 사실 조이는 이전에 여인에게 유혹받아 큰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기에 이런 처신을 했으니 깨달을 줄 알아야 인생이 달라지는가 봅니다.